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3가지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지요. 80평생 살면서 시어머니 밑에서 배운 그대로 식구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건물주인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 차리는 식사, 내 며느리 미경은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이게 뭐예요? 밥이 서리걷네요. 식탁에 앉은 미경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힙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내게 이런 무시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좀 피곤하구나. 다시 해줄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웃음을 지어봅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은 차갑기만 하지요. 3년 전 아들과 결혼한 이후로 그 눈빛은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이따 나가서 먹을게요.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지요. 아들 현우는 이미 출근했고 집에는 나와 미경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됩니다. 청소는 제대로 해두세요. 어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집은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미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는 집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알았어. 오늘은 더 꼼꼼히 할게. 속마음과 다르게 대답합니다. 이 3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미경이 나를 참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건물이 욕심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녁은 제대로 해요. 오늘 회사 사람들 데려올지도 모르니까. 미경은 명령하듯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 소리에 놀라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식탁을 정리하는데 문득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미경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뒷모습에 담긴 교만함과 냉정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현우는 항상 엄마 미경이 속이 깊은 애예요라고 말하지만 내 앞에서의 미경은 전혀 다릅니다. 창문을 닦으며 내일이면 내 생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73번째 생일이지요. 과연 미경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작년엔 케이크 하나 없이 생일 축하해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을 뿐입니다.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이 건물 때문에 참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이 3층짜리 건물은 내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재산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내게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자 내 노후의 안전망이지요. 하지만 이 건물 때문에 나는 내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갑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문득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내일 생일이시죠? 제대로 해드릴게요. 건물 때문에라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건물 때문에라도라는 말이 내 귀에 맴돕니다. 결국 미경의 관심은 건물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지요. 그럴 필요 없어. 나 생일 같은 거 안 챙겨.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손님들 초대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도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미경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니 뭔가 속셈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내일 있을 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경이 일찍 퇴근한 모양입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돌아온 것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나 봅니다. 시어머니, 내일 생일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미경의 목소리에 달콤함이 묻어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자
미경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도와준다더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냉장고에 식료품을 넣습니다. 내일 누구누구 오신대요? 리스트 좀 알려주세요. 미경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묻습니다. 내가 친구들 이름을 말하자 무언가 메모하는 듯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옵니다. 시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집니다. 마치 비밀을 말하듯 속삭이는군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지난번 현우 생일 때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번 현우 생일에 내가 실수로 국을 쏟은 일을 지금까지 들먹이다니.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짧게 대답하며 등을 돌립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부엌 일을 계속합니다. 미경은 다시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우가 들어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군요. 하지만 현우는 미경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하고는 내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넵니다. 엄마, 내일 생일 챙겨준다고 미경이가 일찍 퇴근했대요. 응, 그렇대. 현우는 미경의 어깨를 감싸며 웃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내일 친구분들 오신다면서요? 몇 분이나 오세요? 현우가 물어봅니다. 5명 정도.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야. 그럼 내일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올게요. 여보, 우리도 엄마 생일 같이 축하해줘야지. 현우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머니, 그 친구분들, 혹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죠? 미경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지난번에 건물 관련해서 변호사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경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내 심장을 찌릅니다. 아, 결국 건물 이야기로 돌아오는군요. 미경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됩니다. 그냥 친구들이야. 법적인 일 없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생일을 앞두고 갈등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미경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를 무시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겠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내일 생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현우였습니다. 여보, 내일 잘해보자. 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지면 건물 이야기도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시 생일 파티는 건물을 노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미경아, 엄마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 자꾸 재촉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 현우의 말에 미경이 한숨을 내쉽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생각하고 있잖아. 안정적인 재산 기반이 필요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놓고 이런 계략을 짜다니.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일 내 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분노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생일 전날 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추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미경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던 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라며 미경을 데려왔지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인사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미경이 우리 집 거실을 둘러보다가 내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건물 전체가 어머니 소유신가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노리고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7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아침, 가슴은 기쁨보다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 기운을 차려야지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거실은 조용합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미경과 현우는 자고 있겠지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도 끓여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할게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오늘은 시어머니 생일이잖아요. 앉아 계세요. 미경의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서려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미경이 부엌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분명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시니까 낮에는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미경이 미역국을 끓이며 말합니다. 결국 나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는 의도였군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아침 식사 후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현우의 진심 어린 축하에 조금은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미경이 내 생일상을 차리겠다는 말에 불안함이 커집니다. 현우가 출근한 후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던 그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 저녁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미경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미역국이랑 잡채, 갈비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너무 평범한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미경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내가 평생 해온 요리가 평범하다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 화를 참으며 대답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오후가 되자 미경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이 건물 언제 저한테 넘겨줄 건가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빗질하던 손이 멈춥니다. 거울을 통해 미경의 얼굴을 봅니다. 냉정한 눈빛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인데요? 저희도 이제 아이 가질 계획이에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달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왜 그렇게 급해? 시어머니, 식모처럼 굴지 마세요. 이 건물은 현우 아버님의 재산이고 현우는 그 아들이에요. 당연히 현우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말에 분노가 치밉니다. 내가 평생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건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 미경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오늘 같은 내 생일에 건물 이야기를 꺼내다니.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화장대 앞에 다시 앉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단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괜찮아. 참자. 재산 때문이라도 참아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일 때 미경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과일을 자르고 있자 그녀가 말합니다. 과일 왜 이렇게 썰었어요? 손님들 오시는데. 그 순간 첫 번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썰면 어때서?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과일 썰기까지 트집을 잡다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예쁘게 썰어요. 미경이 내 손에서 과도를 빼앗아 과일을 다시 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곧 손님들이 올 텐데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마음을 누르며 주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나오니 벌써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미경이 아침부터 준비한 모양이지요. 화려한 식기와 장식들, 분명 내 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과시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1시간 후면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단정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옷을 고르고 있는데 미경이 다시 방문을 두드립니다. 시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그녀가 건네는 옷은 내가 평소 입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입니다. 과하게 꾸민 듯한 그 옷을 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괜찮아. 내가 입을 옷 있어.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걸 입으세요. 제가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미경의 말에 잠시 망설입니다. 혹시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침에 그 건물 이야기가 떠올라 다시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알았어. 고마워. 마지못해 옷을 받아들고 갈아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옷이 너무 젊어 보입니다. 73살 노인이 입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방문이 다시 열리고 미경이 들어옵니다. 화장도 좀 진하게 하세요. 사진 찍을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경이 한숨을 내쉽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예쁘게 꾸며드리려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단호하게 말하고 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현우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현우가 내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적어도 내 아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요. 고마워, 아들. 미경이가 많이 준비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현우가 거실 장식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풍선들, 분명 미경의 취향이지요. 응, 예쁘구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현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첫 손님이 도착한 것이지요. 오랜 친구 영숙이가 선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영숙이가 나를 꼭 안아줍니다. 그 따뜻한 포옹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랜 친구의 진심 어린 축하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도착합니다. 모두 70 넘은 내 오랜 친구들이지요. 거실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가끔씩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야, 영자야. 며느리가 참 예쁘구나. 잘 만났네. 친구 순애가 귓속말로 말합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예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미경이 음식을 차리는 동안 현우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 아들은 항상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작할게요. 미경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모두 식탁 주변으로 모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눈길을 끕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이지만 이상하게 모두 미경의 방식대로 조리되어 있습니다. 와, 며느리가 솜씨가 좋네. 친구 정순이가 말합니다. 미경은 교묘하게 모든 칭찬을 받아냅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건물 주인이라 편해요. 저는 그저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것밖에 못 해드려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건물 주인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는 미경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친구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흘리려는 속셈이지요. 영자가 복이 많아.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영숙이의 말에 미경은 미소를 짓지만 그 눈빛은 비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미역국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미경이 내 그릇을 가져갑니다. 아이고, 시어머니. 국물이 옷에 튈라. 제가 먹여드릴게요.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말하는 미경의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괜찮아. 내가 먹을 수 있어. 단호하게 말하며 그릇을 다시 가져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지만 현우가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경이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화려한 장식의 큰 케이크, 분명 비싼 것을 샀겠지요. 자, 이제 케이크 자르시고 소원 빌어요. 케이크 앞에 앉으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걸까요? 제가 촛불 끄는 거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 손 떨리시잖아요. 미경의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다다릅니다. 손 안 떨려. 내가 할 수 있어. 단호하게 말하며 미경의 손을 밀어냅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드는 그녀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현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엄마, 촛불 불어요. 우리가 노래 부를게요. 현우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합니다.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경의 존재를 잊고 친구들의 축하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미경이 다시 끼어듭니다. 제가 자를게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계세요. 미경의 말에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니 내가 자를 거야. 목소리에 힘을 주자 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내 모습이 놀랐는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경을 달래듯 어깨를 토닥입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동안 미경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지요.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고? 오랜 친구 순애가 묻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냥 그래. 허리가 좀 아프지만 견딜만해. 아이고, 시어머니는 요즘 정신 없으시죠? 갑자기 미경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니 미경이 친구들을 향해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늘 뒤치다꺼리하느라 정말 힘들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경이 손님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이고, 보세요. 또 기억이 안 나시네. 괜찮아요, 시어머니. 나이 드신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경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우야, 내 와이프 좀 데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부릅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경에게 다가갑니다. 여보, 좀 나가자. 현우가 미경의 팔을 잡지만 미경은 뿌리칩니다. 왜요? 저 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챙겨드리려고 이렇게 생일상까지 차려드렸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친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나갔다 올게. 영숙이가 말하며 친구들을 데리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거실에는 나와 미경, 그리고 현우만 남았습니다.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님들 앞에서 이러세요? 미경이 울먹이는 척하며 말합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경을 달랩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오늘 피곤하신 거야. 아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생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내가 날마다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너희 뒷바라지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시어머니를 무시했다고요? 오히려 저를 식모 취급하시면서 매일 반찬이 짜네, 싱겁네 트집 잡으시잖아요. 미경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우가 깜짝 놀라 미경을 말립니다.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사실이잖아.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에 불과하지요. 현우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넌 모르지? 내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봅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오늘은 생일이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안 돼. 이제 더는 못 참아. 내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와이프는 내 건물만 바라보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 집에서 내가 불편하게 지내게 만들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어젯밤에 너희 대화 다 들었어. 건물 이야기 꺼내려고 이런 생일 파티까지 준비했다며?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엄마, 그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너희 둘 다 내 건물만 바라보고 있잖아. 특히 내 와이프. 손가락으로 미경을 가리키자 미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입니다. 네, 맞아요. 건물 때문이에요. 이런 집에서 식모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가 뭐예요? 현우 아버님 재산인데 현우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 다 이 건물 때문에 참고 있었잖아. 미경의 고함 소리에 베란다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분노로 몸이 떨립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입니다. 케이크 앞에 놓인 나이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현우가 미경과 나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만해. 둘 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잖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내게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이런 생일상 재미없어요. 건물이나 주세요. 그 순간 내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너무하다.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 맴돕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미경이 다시 한 발짝 다가섭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현우 아버님이 모은 재산인데 시어머니가 혼자 움켜쥐고 있잖아요. 저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현우가 미경의 팔을 잡아 끌지만 미경은 뿌리칩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왜? 당신도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애기 가질 생각인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하고 우리 눈치 보게 하고 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잔소리만 하는 성가신 노인이 된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된 걸까요? 베란다에 있던 친구들이 조용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영숙이가 내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생일 파티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가지 마. 친구들아,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보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손님들까지 다 가버렸잖아요. 미경이 비난하듯 소리칩니다.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가 다 망쳤어.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치매 환자 취급이요? 사실 아닌가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런 적 없어. 또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현우야,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우리가 이제 이 집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미경의 말에 현우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분명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현우야, 내 와이프가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정신이 멀쩡한지 너도 잘 알잖아. 아들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엄마, 여보, 제발 진정해요. 오늘은 그만하고. 안 돼.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미경이 갑자기 케이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집니다.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현우가 놀라서 미경을 말립니다. 여보, 무슨 짓이야. 이런 생일상 필요 없어요. 건물이나 빨리 넘기라고 해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정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님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연기에 불과하지요. 식모 취급받으면서까지 왜 버티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는 하녀나 다름없어요. 미경이 내 앞으로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미경이 내 앞에 바짝 다가서자 순간적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내 손이 미경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 나요. 놓으라고요.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머리채를 놓지 않습니다. 몇십 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이 이 순간 폭발한 것입니다. 엄마, 나요. 제발. 현우가 놀라서 소리칩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미경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이 눈앞에 보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미경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외칩니다. 미경은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칩니다. 아파요. 놓으라고요. 현우 오빠, 어머니 좀 말려요. 현우가 황급히 내 손을 잡아 미경의 머리에서 떼어냅니다. 미경은 즉시 뒤로 물러나 소파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 되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쳤어. 당신 어머니 미쳤어요. 미경이 현우를 향해 소리칩니다. 현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현우의 실망한 목소리에 순간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다니.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손이 떨립니다.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안깁니다. 당신 어머니 폭력적이에요. 나 이제 이 집에 못 살아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현우는 미경을 달래며 내게 실망한 눈빛을 보냅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방으로 가자. 현우가 미경을 방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미경은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노려봅니다. 이제 알겠어요. 건물 때문에 참았던 거,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집에서,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 바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요. 미경이 소리치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우가 놀라서 그녀를 쫓아갑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진정하고 얘기하자. 싫어요. 나 이제 못 참아. 당신이 어머니 편들면 나 정말 나갈 거예요. 미경의 위협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미경과 나 사이에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건물 때문에 참았어요. 이 모든 걸 다 참았다고요. 미경의 고백에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드디어 그녀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참았다고? 내 목소리는 떨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내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미경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와 함께 사는 건. 거짓말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미경이 울부짖으며 현우를 올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당신이 말했잖아. 엄마가 건물을 물려주실 거니까 조금만 참자고. 난 그 말 믿고 3년을 참았다고. 현우가 창백한 얼굴로 내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읽힙니다. 아들의 그 표정을 보니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정말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엄마, 그게... 현우의 말이 흐려집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도 결국 내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니. 알겠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몇 분 전까지 폭발하듯 분노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문도 기대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너희 둘 다. 현우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봐요. 얘기할 게 뭐가 있니? 이미 다 들었잖아. 너희 둘 다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경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정말 그렇게 나가라면 나갈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아무리 법적 조치를 취해도 소용없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이 건물을 지키며 살아온 나는 모든 법적 문서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일이었지요. 미경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입니다. 현우 오빠 말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는 침묵합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합니다. 미경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내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짐을 싸자. 현우의 말에 미경이 충격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겠다고?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진심이 아니었잖아, 여보. 내가 방금 인정했잖아. 현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경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에 휩쓸려 진심을 드러내버린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경이 변명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내게 다가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현우야. 이제 정말 지쳤다.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에서 내 아들을 내쫓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침대에 누웠을 때 밖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우와 미경이 정말로 떠나는 모양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가 말합니다. 내 아들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가라, 아들아. 정말 미안해요, 엄마.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지금은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현우가 내게 다가와 안으려 하지만 나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아직은 그를 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경이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뵙고 싶지 않대요. 그래, 이해해. 잘 가라, 아들아. 현우가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돌아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으로 가서 바라보니 현우의 차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집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생일 파티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반쯤 잘린 케이크, 풍선들. 내 73번째 생일의 흔적들이지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주인 하지만 가족 없이 홀로 남은 주인이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이 건물, 과연 이 건물 때문에 내 가족을 잃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머릿속에 미경의 말이 맴돕니다. 건물 때문에 참았어요. 그 말이 내게 준 상처는 너무도 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내 재산만 보였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생일 케이크의 초를 바라봅니다. 불은 이미 꺼졌지만 그 위에 소원을 빌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더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적막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쏟아집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아름답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제 나 혼자의 식사, 내 몫만 차리면 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문득 생각합니다. 아,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하다가 멈춥니다. 이제 현우는 없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다시 요리를 계속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없이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지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동안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현우일까요?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 영숙이야. 괜찮아? 친구 영숙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물론 현우는 아니지만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걱정해줘서. 어제 일이 걱정돼서. 잘 해결됐어? 영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잠시 침묵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잘 해결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현우랑 미경이가 나갔어. 간단히 대답합니다. 영숙의 놀란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세상에,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야기하자면 길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 중에 내가 겪은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합니다. 어젯밤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웁니다.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더 이상 그 달콤함이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다 문득 현우의 방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을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잡이를 돌립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고 서랍도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자라온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방에서 현우가 자라났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고 첫 글자를 배우고 청년이 되어갔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내 살과 피인 아들을 내쫓은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미경의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건물 때문에 참았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찌릅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옵니다. 집 전체가 너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라디오를 틀어봐도 이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현우가 돌아온 걸까요? 서둘러 문을 열자 건물 관리인 김 씨가 서 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제 소란이 있었다고 해서 걱정됐습니다. 아, 김 씨. 괜찮아요. 조금 시끄러웠나 보네요. 네, 1층 세입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가시던데. 관리인의 질문에 잠시 망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잠시 여행을 떠났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정말 현우가 돌아올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관리인을 보내고 나서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날 예전에는 현우와 함께 공원에 가곤 했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고픔보다는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식탁에 앉아 차만 한 잔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건물, 이 3층짜리 건물이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재산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위로가 됩니다. 그는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텅 빈 집에서 잠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결심이 섭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법적 문제를 도와준 박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건물 문제로 왔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요? 건물 절반의 소유권을 현우에게 넘기려고 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내가 이 건물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확실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우가 직접 관리하고 미경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내 결정의 의도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건물을 나누더라도 가족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확인하니 낯선 봉투가 있습니다. 열어보니 현우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저와 미경이는 잠시 떨어져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이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너스 현우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내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건물이든 분노든 상처든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73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덜 외롭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합니다. 머리채의 분노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는 용서의 시작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듭니다.